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에게 똑같이 자신의 점수를 알려주되 다른 사람의 점수도 함께 보여주는 그룹과 자신의 점수만 보여주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놀랍게도 후자의 그룹이 훨씬 더 높은 집중력과 몰입도를 보였다. 단순히 비교가 사라졌을 뿐인데 뇌의 도파민 분비량과 전전두엽의 자기통제 활성도가 월등히 높게 측정된 것이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사람의 뇌는 타인과의 경쟁보다 자기 성장에서 더 오래 지속되는 보람과 동기를 느낀다. 즉, 남을 이기고 싶다는 감정은 순간적인 불꽃일 뿐, 어제의 나를 이기고 싶다는 감정은 오래 타오르는 불씨라는 것이다. 이 실험은 오늘날 우리가 왜 불행한지, 그리고 왜 진짜 성공이 비교가 아닌 내면의 싸움에서 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첫째, 비교는 인간 본능이지만 그것이 뇌를 망가뜨린다. 사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집단 내 서열을 인식해야 생존할 수 있었던 동물이었다. 수십만 년 전 사바나 평원에서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자원을 많이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 문제는 이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SNS 피드를 넘기며 남의 성취를 비교할 때 우리의 뇌는 여전히 저 사람은 나보다 위다라는 위협 신호를 감지한다. 이때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하버드 의대의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이를 심리적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표현했다. 몸이 자기 세포를 공격하듯 마음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비교는 성장을 멈추게 한다. 왜냐하면 시선이 남의 속도에 고정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잃는다. 이 사실을 워런 버핏도 오래전부터 간파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점수판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보는 외부 점수판이 아니라 내 안의 점수판이 중요하다. 버핏은 실제로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투자자가 되어가는 과정 자체를 즐겼다고 말한다. 그의 경쟁자는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어제의 자신이었다. 그 결과는 누구나 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되었고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둘째, 비교는 행복을 줄이고 통제력을 빼앗는다. 스탠포드 대학의 뇌신경학자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비교가 인간의 통제감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사람이 비교를 하면 뇌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즉 타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결정감 셀프 디터머네이션이 낮아지고 그 결과 의욕, 집중력, 만족도가 모두 감소한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다. 맥고니걸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도파민 수치가 30% 낮고 전전두엽 활성도가 떨어져 자기 통제 능력이 급감했다. 즉, 비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조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일론 머스크를 보자.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비교당하는 인물 중 하나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경쟁자를 신경 쓰지 않는다. 나의 적은 어제의 나고 나의 목표는 내 한계를 깨는 것이다. 그의 말에는 뇌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다. 비교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기 주도성이 강화된다. 이는 뇌의 내측 전전두엽 미디얼 프리프런털 코텍스 활성으로 나타나며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케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결국 머스크의 성공은 남을 이겨서가 아니라 매일 자신을 이기는 루틴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그는 말 그대로 자기 전쟁의 승리자다. 셋째, 남과의 싸움은 한계가 있지만 자기 싸움은 무한하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경쟁은 초기 성취도는 높이지만 지속성은 약하다. 반면 자기 성장을 목표로 한 사람들은 몰입 상태 플로우 스테이트에 도달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 이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바로 그 몰입의 법칙이다. 몰입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면적 보상에서 온다. 즉, 남보다 낫다는 자극은 일시적이지만 어제보다 나아졌다는 만족은 지속된다. 이건 스포츠 세계에서도 명확하다.
세계 테니스 랭킹 1위였던 로저 페더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코트에서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 내가 더 나은 움직임을 보여줄 때 경기는 저절로 내 것이 된다. 그는 경기 중 상대의 플레이보다 자신의 리듬과 집중에만 몰입했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최고 자리를 유지했다. 진화론적으로도 이는 매우 합리적이다. 인간의 뇌는 자기 효율성을 인식할 때 도파민 마이너스 세로토닌 회로가 안정화되며 장기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강화된다. 즉, 자신을 이기려는 사람의 뇌는 지속 성장형으로 진화하고 남을 이기려는 사람의 뇌는 소모형으로 퇴화한다. 넷째, 비교는 결국 자기 부정으로 끝난다. 하버드 심리학과의 로라 킹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다. 비교는 언제나 자기 혐오로 끝난다.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면 오만해지고 열등하다고 느끼면 무력해진다. 둘 다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감정이다. 진짜 성장의 시작은 비교하지 않음이 아니라 비교를 인식하되 기준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워런 버핏이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자신에게 묻는 질문은 하나였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 단순한 문장이 그의 평생의 성장 엔진이 되었다. 이건 단지 철학적인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40% 줄고 면역세포 활성도가 2배 증가했다. 즉,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는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몸을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스탠포드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이 태도를 성장형 사고방식 그로스 마인드셋이라 부른다. 성공한 사람은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성장 궤도를 스스로 설계한다. 하버드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감정을 낭비하며 인생을 소모한다. 그 말 속에는 놀라운 심리학적 진실이 숨어 있다. 비교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남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변수다. 하지만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가능한 변수에 집착하도록 진화했다. 왜일까? 첫째, 진짜 부자는 남의 루틴이 아니라 자기 싸움의 루틴을 만든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행동경제학 실험 중 유명한 연구가 있다. 참가자들에게 매일 아침 타인의 성공 스토리를 10분간 읽는 그룹과 자신의 목표를 10분간 점검하는 그룹을 나누었다. 6주 후 결과는 극명했다.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보다 업무 효율 43% 증가, 불안지수 37% 감소, 그리고 자기 효능감 2배 상승이었다. 이 연구는 명확히 말해준다. 남의 루틴을 모방하면 자극은 얻을 수 있지만 지속은 없다. 자기 싸움의 루틴만이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워런 버핏의 하루는 지루할 정도로 단순하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일어나 오마하의 맥도날드에서 늘 같은 메뉴를 고른다. 그 후에는 신문을 읽고 책을 보고 기업 리포트를 검토한다. 이 루틴은 60년 넘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는 깊은 전략이 있다. 그는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를 없애기 위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상을 철저히 구조화했다. 즉, 남의 리듬에 휘둘리지 않도록 뇌를 훈련시킨 것이다. 그는 루틴은 마음의 방패라고 했다. 이는 뇌과학적으로 정확하다. 루틴은 전전두엽의 피로도를 줄여 집중력과 자기 통제력을 유지시킨다. 결국 루틴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자기 싸움의 무기다. 둘째, 자기 싸움의 핵심은 감정 통제다. 스탠포드의 신경경제학 연구팀은 감정 통제가 가능한 사람일수록 장기 보상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측좌행 누클리어스 ACC-UMBENS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즉,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즉각적 쾌락을 참을 수 있고 그 결과 장기적 성취를 얻는다. 워런 버핏이 말하는 감정 통제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 그는 주식시장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돈을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장치다라고 말했다. 즉, 감정의 노예가 되는 순간 비교와 불안, 충동이 지배한다. 반면 감정을 통제하는 순간
남이 아닌 자신과 싸울 준비가 된다. 이건 머스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는 수없이 비난받고 스페이스X의 로켓이 폭발할 때마다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그는 타인의 평가 대신 자신의 기준을 선택했다. 그의 뇌는 이미 비교 대신 통제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이는 진화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비교 시스템 소셜 컴패러선 시스템 대신 내적 보상 시스템 인트린식 리워드 시스템이 우세한 상태다. 이 차이가 CEO와 일반인의 결정적 분기점이다. 셋째, 자기 싸움은 도파민 루프를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사람의 뇌는 본래 비교에 중독된다. SNS, 타인의 성취, 외부 칭찬은 도파민을 순간적으로 분비시킨다. 그러나 그 도파민은 금세 고갈되고 다음 자극을 찾아 헤맨다. 이것이 도파민 중독 루프다. 하지만 자기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 도파민 회로를 재설계한다. 그들은 외부 자극이 아닌 내적 성취를 자극으로 삼는다. 하버드 의대의 뇌과학자 앤드류 허버맨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진행 그 자체의 도파민을 느끼는 뇌로 훈련하면 성공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즉,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의 만족을 느끼는 뇌야말로 진짜 강한 뇌다. 워런 버핏은 투자에서 이 원리를 완벽히 활용했다. 그는 매일 투자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결과를 보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대신 과정 기업의 내재가치 분석, 시장의 비합리성을 관찰하는 행위, 그 자체의 도파민을 느꼈다. 이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수십 년간 지속된 복리의 기적이다. 그의 도파민은 즉시 반응형이 아닌 지속 성장형이었다. 넷째, 진짜 싸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적과의 전쟁이다. 진화 심리학에서 인간의 뇌는 두 가지 모드로 나뉜다. 1. 생존 모드, 서바이벌 모드, 비교, 불안, 경쟁, 충동. 2. 성장 모드, 그로스 모드, 성찰, 집중, 통제, 루틴. 대부분의 사람은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뇌를 점령한 것이다. 그러나 부자는 성장 모드로 진화했다. 그들은 외부 위협을 제거하고 내면의 싸움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 이때 뇌는 전두엽 선조체 회로 프리프런털 STRIATAL 서컷을 통해 내면 집중 상태를 유지한다. 이 회로는 명상, 루틴, 몰입 등에서 강화된다. 그래서 버핏은 명상을 하지 않지만 그의 독서 루틴 자체가 일종의 몰입 명상이었다. 그는 하루 80%를 혼자 책 읽는 데 쓴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내면의 잡음을 차단하고 자기 사고를 정지한다. 이건 뇌를 성장 모드로 고정하는 최고의 루틴이다. 다섯째, 자기 싸움의 승자는 결국 시간을 통제한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이 3배, 생산성이 2배 높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간을 통제하는 사람은 내면 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시간의 통제력을 가장 중요시했다. 그는 나는 하루 중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단 5분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인생은 철저히 자기 기준의 시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비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타인의 속도에 맞춰 살기 때문에 늘 늦은 느낌, 늘 조급함 속에서 산다. 결국 시간의 주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는 비교를 멈추느냐에 달려있다. 머스크 역시 시간의 주인이었다. 그는 하루 일정을 5분 단위로 쪼개면서도 그 시간마다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인가? 를 스스로 점검했다. 즉, 그는 단순한 시간 관리자가 아니라 시간 통제자 타임 DOMINATOR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도 명확하다.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싸움의 본질이다. 남을 이기려는 사람은 속도를 쫓지만 자신을 이기려는 사람은 방향을 지킨다. 속도는 순간적 쾌감이고 방향은 평생의 자산이다. 첫째, 비교를 멈춘 순간 부는 쌓이기 시작한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소는 수년간 한 가지 실험을 이어왔다. 참가자들에게 당신의 월급을 주변보다 20% 적게 받고 있지만
실제 금액은 많은가? 주변보다 20% 많이 받지만 실제 금액은 적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대다수는 주변보다 많이 받는 쪽을 선택했다. 즉, 사람들은 실제 가치보다 상대적 위치에 집착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이 본능이 바로 가난을 부르는 씨앗이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사람은 남이 가진 것이 아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방향이 복리 컴파운딩을 만들어낸다.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된 이유는 남보다 빨리 벌어서가 아니라 남보다 오래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번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싸움이지 내 싸움이 아니다 라고 되뇌었다. 이게 바로 비교의 종료, 복리의 시작이다. 둘째, 자기 싸움을 시스템화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버드의 행동과학자 앨런 랭어는 성공은 동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시스템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다. 동기는 감정이지만 시스템은 구조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리지만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싸움을 이긴 사람들은 모두 시스템을 갖고 있다. 버핏에게 그건 루틴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고 같은 철학으로 판단했다. 그는 의지를 믿지 않았다. 대신 구조가 스스로를 끌고 가게 만들었다. 머스크에게 시스템은 데이터였다. 그는 감정 대신 지표를, 비교 대신 실험을 신뢰했다. 그의 뇌는 이미 외부 평가 무시 내부 기준 분석이라는 신경 경로 누럴 패스웨이로 고정되어 있었다. 즉, 그들은 모두 자기 싸움을 자동화한 사람들이다. 셋째, 자기 싸움을 이기는 뇌의 비밀. 스탠포드 신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싸움을 이기는 사람의 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1. 전전두엽 프리프런털 코텍스 활성화 감정보다 목표를 우선시한다. 2. 측좌행 누클리어스 ACC UMBENS 안정화 즉각 보상보다 장기 보상에 반응한다. 3. 편도체 에미그달러 억제 불안, 비교, 두려움을 통제한다. 이 세 가지 회로가 동시에 작동하면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위협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시야가 넓어지고 삶의 방향이 단단해진다. 하버드의 리사 펠드먼 바렉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비교를 멈춘 사람은 더 이상 생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창조한다. 즉, 비교의 단계에서 벗어난 순간 인간의 뇌는 생존에서 창조로 모두 전환이 일어난다. 넷째, 내면의 싸움이 강한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CEO 레질리언스 연구는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들은 외부의 비난보다 자기 내면의 기준을 더 두려워한다. 즉, 남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어겼을 때 더 괴로워한다는 뜻이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만 하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 존경하는 사람이란 결국 자신의 양심, 자신의 철학이었다. 이 기준이 분명하면 남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이미 내면의 잣대라는 GPS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비교를 멈춘 사람의 삶은 단단하다. 하버드의 행복학 강의로 유명한 탈 벤샤하르 교수는 행복 방정식을 이렇게 요약했다. 행복 현실 기대치. 여기서 기대치는 대부분 남과의 비교에서 나온다. 즉, 남의 기대가 낮을수록 자기 기준이 높을수록 행복은 커진다. 비교를 멈춘 사람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준을 자신 안에서 세운다. 그 결과 외부 환경이 흔들려도 내면은 요동치지 않는다. 그들의 뇌는 불안이 아닌 안정으로, 조급함이 아닌 몰입으로 작동한다. 여섯째, 어제의 나를 이기는 사람의 뇌 구조. 하버드 신경과학팀은 매일의 성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다. 그들의 뇌는 놀랍게도 보상 회로보다 학습 회로가 더 활발히 작동했다. 즉, 결과보다 배움에 더 큰 쾌감을 느꼈다는 뜻이다. 이건 부의 본질과 똑같다. 돈은 결과가 아니라 습관의 부산물이다. 매일 자신을 이기는 루틴이 결국 부를 형성한다.
그래서 버핏은 복리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라고 했다. 그는 돈을 굴리지 않았다. 자신의 사고를 복리로 굴렸다. 머스크도 마찬가지다. 그는 매일 조금 더 나아지는 자신을 관찰했다. 비교의 대상은 시장도 경쟁자도 아닌 오직 어제의 앨런 머스크였다. 그의 뇌는 외부 자극 무시 내부 피드백 강화라는 자기 성장 회로로 고정되어 있었다. 일곱째, 당신이 오늘 해야 할 단 하나. 하버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말했다. 행복한 사람은 남과의 경쟁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얻은 사람이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보다 나은 선택을 한 자신을 칭찬하라. 그건 단순한 심리 위안이 아니라 뇌의 구조를 바꾸는 과학적 행동이다. 매일 1%씩 자기 기준을 높이면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은 안정되고 자기 효능감은 강화되며 결국 부와 평온이 동시에 쌓인다. 여덟째, 결론. 진짜 부는 비교의 끝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는 순간은 통장 잔고가 늘 때가 아니다. 남의 속도에 반응하지 않을 때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진화하고 당신의 에너지는 방향을 갖고 당신의 삶은 주도권을 되찾는다. 워런 버핏의 말로 마무리하자. 진짜 경쟁자는 남이 아니라 아침의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그 사람이다. 핵심 정리. 비교는 생존 본능이지만 지금은 독이다. 자기 싸움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재구성한다. 감정 통제 시간 통제부의 통제. 부자는 경쟁하지 않는다, 성장한다. 진짜 성공은 내면의 잣대를 세운 순간 시작된다.